이 선덕여왕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선덕여왕의 외모나 성품 등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지귀라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평소에 여왕을 사모하던 이 지귀는 이 선덕여왕이 영묘사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영묘사 탑에서 여왕을 기다립니다. 여왕을 기다리다 이 깜빡 잠이 든 지귀, 그 사이에 여왕이 왔다 가면서 이 지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팔찌를 두고 가게 됩니다. 이 잠에서 깨어난 지귀는 이 여왕의 팔찌를 보고 심장이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그 불에 이 탑이 불타고 또 영묘사까지 불탔다고 합니다. 이 여왕이 꼈던 팔찌라면은 아마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여왕이 대단히 미인이었을 거라고 상상을 하실 겁니다. 또 이렇게 팔찌를 두고 간 것으로 봐서 이 성품 또한 아주 자상할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왕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또 몇 살 때 왕위에 올랐던 것일까요? 여왕이 어떻게 왕위에 오를 수 있었는지 즉위 당시의 나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팔공산에 있는 부인사. 이곳엔 선덕여왕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숭모전이 있다. 지금까지도 그 공덕이 추앙되고 있지만 이 선덕여왕에 대해선 베일에 쌓여 있는 부분이 많다. 특히 몇 살에 왕위에 올랐는지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선덕여왕의 집안을 살펴보면 아버지 진평왕에겐 아들이 없었다. 대신 진평왕에겐 3명의 딸이 있었다. 맏딸은 덕만. 이 덕만 공주는 훗날 왕위를 잇는 선덕여왕이다. 둘째 딸 천명은 태종무열왕이 되는 김춘추의 어머니다. 막내딸 선화공주는 훗날 백제무왕과 결혼하는 인물이다. 선덕여왕의 나이를 풀 수 있는 실마리는 아버지 진평왕의 재위 기간에 있다. 진평왕은 무려 53년 동안 통치한다. 그렇다면 선덕여왕이 즉위한 해는 632년. 이 해를 중심으로 주변 인물을 통해 여왕의 나이를 추정해보자. 선덕여왕의 조카인 김춘추의 나이는 분명하게 기록돼 있다. 김춘추는 603년에 출생. 그렇다면 선덕여왕이 즉위했던 632년에 김춘추는 30살이다. 김춘추의 어머니이자 선덕여왕의 여동생이었던 천명부인의 나이도 추정해볼 수 있다. 천명부인이 최소한 20살에 김춘추를 낳았다고 하면 언니가 왕위에 올랐을 때 아들은 30살이었기 때문에 천명부인은 50살이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천명부인의 언니인 선덕여왕의 나이가 밝혀진다. 왕위에 오를 당시 동생이 50살이었다면 선덕여왕도 이미 50살이 넘었을 것이다. 삼국사기에선 선덕여왕이 결혼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삼국유사에는 선덕여왕이 결혼을 했고 결혼한 남편의 이름까지 나온다. 갈문왕은 왕과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붙는 명예적인 호칭으로 왕과 왕비의 아버지나 동생, 그리고 여왕일 경우는 남편에게도 붙여진다.
선덕여왕의 남편 갈문왕. 음자를 단서로 선덕여왕의 남편을 추측할 수 있다. 음이란 글자는 마신다는 그런 뜻인데 이 인물은 이 선덕여왕의 남편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덕여왕이 활동하던 그 전후 시기를 기록상을 쭉 찾아보면 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이란 글자와 유사한 글자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글자로 반이란 글자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반이란 이름을 가진 인물이 두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백반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국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음과 반이라고 하는 글자는 지금 보면 전혀 다른 글자임이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당시에 그 북글을 쓰면서 흘러써서 극히 비슷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글자이기도 하고 또 목판에 새겨가면서 이 두 글자는 같은 글자로서 새겨질 가능성이 많은 글자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갈문왕은 백반 아니면 국반 두 인물 가운데 한 사람에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백반과 국반 중에서 어느 쪽이 선덕여왕의 남편이었던 것일까? 기록에 의하면 삼촌인 국반은 선덕여왕의 뒤를 잇는 진덕여왕의 아버지이고 따라서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은 사촌간이다. 국반이 아니라면 백반만이 남는다. 백반이 남편이라면 선덕여왕은 아버지의 동생인 삼촌과 결혼한 것이다.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이상스럽고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만 당시에 근친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그런 관행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진흥왕도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삼촌과 그 진려의 그런 그 관계였습니다.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 그녀는 결혼한 여성이었고 50살이 넘어서 왕위에 올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다르지요. 50이 넘었다는 것도 놀랍고 또 그 나이에 여성으로서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선덕여왕이 어떻게 해서 왕위에 올랐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단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삼국사기에 선덕여왕의 성품에 대해서 이 관인명민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인명민, 이 도량이 어질고 넓고 또 아주 민첩하고 총명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왕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의 단서는 선덕여왕이 왕이 된 이후에 붙여진 존호입니다. 선덕여왕은 왕이 된 이후에 성조황고라는 존호가 붙여지는데 이 성조황고란 성스러울 성의 조상조 그리고 황제황의 시어머